네, 안녕하세요. 최현준입니다.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가능한 감정가 대비해서 25%까지 떨어진 농지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농지는 지난주에 사실은 입찰이 끝난 그런 농지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과 같이 보고 같이 분석했던 농지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지를 찾아서 보유할 수 있어야만 농지연금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찾았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,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확인하는지,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농지를 보는 그 관점을 좀 넓힌다는 생각으로,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 농지연금이 그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농지는 일단은 가장 싼 토지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르기 때문에 가장 우상향하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농지는 다 좋은데, 이런 장점이 있어서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. 그렇지만 이 농지연금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농지를 싸게 사서 보유를 하면서 농지의 가치를 올리고 그 농지를 농지연금으로 팔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싸게 사야 되는 거죠. 싸게 살 수 없다면 저는 농지연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토지 경매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반값 이하로 나온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농지를 우리가 하나씩 매입을 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월 200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연금을 60세부터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으신 분들에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중요한 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데, 우리가 농지의 담보대출은 보통 LTV가 70% 정도 되기 때문에 감정가의 70%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는 보통 40% 이하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보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자본 투자 또는 보유할 때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가 60세부터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, 그 전에 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반 매매로 만약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매매로 팔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토지 경매 시장에서 농지는 굉장히 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시 매입해서 농지연금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농지연금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연금 이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자격 조건이라든가 대상 농지의 조건들, 그다음에 어떤 그 형태로 우리가 연금을 받을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기초 지식은 뭐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사실은 토지에 대한 지식만으로 토지 클래스를 운영을 하거나 토지 클래스가 많이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토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농지연금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농지와 관련된 토지의 기초 지식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토지 경매 역시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. 경매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, 임장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,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저와 함께 회원님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건데, 제가 이런 내용을 11월 23일 온라인 특강에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설명란에 신청 폼을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 많은 걸 배워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제가 다시 농지 이제 본론 돌아와서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이미 11월 13일에 끝난 물건인데 충남 당진에 있는 물건입니다. 감정가가 6억 정도 되는데 최저가가 감정가의 24%밖에 되지 않는 1억 4,50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. 그런데 이 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 8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저가와 이 공시지가 간의 차이가 한 1억 4천 정도 나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좋은 물건이죠. 그런데 이 물건은 6명이 응찰해서 1등이 2억 1천 정도로 감정가의 35% 정도, 그러니까 전 회차를 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. 제 회원님도 이제 같이 들어가셨지만은 아쉽게 폐차이 되셨지만 어쨌든 35% 정도 선에서 2억 1천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런 농지였는데 사실은 제가 이 농지를 분석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%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는 말고 34%에서 최소한의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. 앞으로도 사실은 뭔가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24%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면은 34% 초반에서 입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농지는 지금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다빈 농지이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0이기 때문에 지분 농지도 아닙니다. 근데 단 한 가지 이 도로 전면 여부에서 맹지로 나옵니다. 사실은 이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지만 예를 들면 국유지의 도로라든가 국유지의 하천이라든가 국유지의 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접해 있고 그러나 그 하천이나 국어가 현황도로로 만약에 이용되고 있다. 그렇다면은 사실은 진입로는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으로 맹지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국유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농지의 가치를 50%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. 24%까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진입로, 맹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.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은 농업 생산을 메인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용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처럼 농지 연금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오히려 생산관리지역, 농업진흥구역 이런 농지를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공시지가도 쭉 우상향 해왔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공시지가 2억 8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보다 1억 4천 정도가 싼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장점이 큰 그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진입로 이 부분인데 사실 농지가 이 농지입니다. 좀 길쭉하게 생긴 이 농지인데 이 농지와 인접해서 국유지의 도로 또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왼쪽 부분에 국유지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작은 도로가 있는 게 좀 보이고요. 그렇지만 이게 중간에 끊깁니다.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도로이기 때문에 약간 협의를 잘 할 수 있다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이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쪽을 통한 그 도로 그 진로를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 있는 거고요. 다만 이 농지의 오른쪽 편에 국유지 하천이 있습니다. 이렇게 쭉 그 길쭉하게 생겼고 굉장히 이 폭 자체도 큽니다. 그래서 이 하천이 실제로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진입로로 활용할 수가 없는데 지목만 하천일 뿐 실제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. 만약에 그렇다면 이 농지의 진입로는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관건인데 뭐 저희 회원님께서 임장도 다녀오시긴 했지만 지금 이 농지의 이쪽 부분
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로드 뷰를 통해서도 현황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도로가 바로 이 하천으로 지목이 하천이 그런 그 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하천이 실제로는 하천은 아니고 이렇게 현황도로로 잘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임장을 가봤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옆에 인접한 이 농지이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그런 농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작 협의를 하는데도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농지로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24%까지 떨어진 이유가 이 바로 도로, 맹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의 농지 연금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하천이지만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예성연금 조회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우리가 아까 그분께서 낙찰 받으신 분이 2억 1천으로 낙찰을 받으셨고 우리가 6억 정도까지 나와 있지만 앞으로 뭐 2년이나 5년간 농지의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보통은 법원 감정가가 약간 일반적인 감정가의 한 10% 정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의 90%에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에서 4억 9천 정도로 농지 평가 금액을 6억에서 81% 정도로 곱한 4억 9천 2백 정도가 적당한 농지 평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60세부터 농지연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농지연금 조회 결과가 이와 같은데 종신정액형으로 하면은 170만 원 정도를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실 2억 1천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한다던가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던가 하면은 60에서 7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고작입니다. 그러나 우리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높은 감정가를 싸게 샀기 때문에 1억 7천 1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간 정액형으로 그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20년 동안 예를 들면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 자체가 4억 9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월 300만 원을 받는데 압축해서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기간 정액형 20년 동안 받는다라고 했을 때 63세 이상부터 가능한 거고 이 경영 이양형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경영 이양형은 보통 일반적인 그 우리 농지보다도 보다도 한 10% 정도를 더 주기 때문에 여기서 10% 정도를 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60세부터는 270만 원 정도, 그러니까 68세부터 88세까지는 2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평생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2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35% 정도 선에서 농지를 낙찰을 받는다면은 이 정도의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이런 농지를 보유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